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에서 지금 프랑스어 능력 자격 시험인 델프 강의를 하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프랑스어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영어예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제가 지금 설명할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네. 프랑스어에서 여러분들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편법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어의 알파벳 중에 우리말로 표기된 알파벳 중에 아에 이오를 떼요. 그럼 나머지 소리가 자음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 이건 뭐예요? 영어에서 B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를 빼요. 그러면 비읍이 자기 소리예요. 그리고 뒤에 모음 아, 에, 이, 오, 위가 붙으면 자음 플러스 모음이 발음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하고 아가 붙으면 발음은 뭐가 됐어요? 바가 돼요. 그 다음 이거는 라가 되고 으가 맨 끝에 오면 약하게 으르 소리 난다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이것의 발음은 발라드예요. 자, 발라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발라드의 황제. 예, 저도 한때 발라드의 황제를 꿈꿨지만 지금 접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자, 이 발라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어휘를 사용하는 프랑스인들의 정신 상태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외래어가 들어왔을 때 그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야, 오늘 회사에서 11시에 회의 있어. 이러면 될 거를 꼭 우리 미팅 있어 라고 영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가능하면 프랑스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 그 조깅하면서 귀에 꽂던 데였죠. 요즘도 워크맨 같은 거 이렇게 꽂는 거. 그거를 산책을 하면서 듣는 거라고 해서 뒤에 EUR을 붙여요. EUR은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발라더, 산책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계. 이거를 발라더라는 단어로 프랑스화 시켜서 써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쓰는데 이거를 뭐 꾸리엘 또는 메시지 엘렉트로닉이라는 프랑스어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이게 뭐 중요할까? 중요해요. 특히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장문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그냥 나 너의 이메일을 잘 받았어 라고 글을 쓸 때 거기다 그냥 이메일이라고 쓰죠. 나이 든 프랑스인 감독관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왜? 꾸리에나 또는 메시지 엘렉트로닉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프랑스어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첫 찍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내가 찍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려있어요. 오케이? 조회수 많고 리액션 좋아, 반응 좋아 그러면 계속 찍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계속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는 알 거예요.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자, 제가 뭐라 했죠? 이거 비읍소리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가 왔으니까 보가 돼요. 그 다음 프랑스에서 원칙적으로 자음이 맨 끝에 오면 발음이 안 돼야 되는데 꼭 튀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L이 그래요. 이 자음 L은 맨 끝에 와도 리을로 발음이 돼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표시하면 볼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뜻은 사발, 그릇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수거적인 표현이 avoir du 볼이에요. avoir du bol. 직역을 하면 사발, 그릇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런데 자, 이게 뭐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것을 어디다가 담아요? 바로 사발, 그릇에다 담죠. 그래서 그릇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피, 행복하죠. 그래서 먹을 그릇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갖게 되면 운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이 먹는 게 얼마나 사는 것에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프랑스 혁명, Révolution Français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월 14일 주일에 7월 14일이라고 얘기하죠.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이 루이 16세였어요. 정치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어디 그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대모를 했어요. 먹을 걸 달라고. 먹을 빵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대요. 아니 정말 시민 백성들은 무식하다. 아니 빵이 없으면 브리오시 빵 종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빵 종류가 프랑스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빵이 없으면 이 빵을 먹으면 되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마리 앙뚜아네트를 악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야. 그럼 먹고 사는 것 하면 뭐와 연관이 돼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볼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Au revoir et à la prochaine. 여러분 bonjour. 예, 이제 2개 정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라바보예요. 라바보. 세면대란 뜻이에요. 사실 뭐 세면대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 특히 파리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유학생들이 파리 내에서 숙소, 거주지를 내가 찾으면 공부의 반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보증인이 있는 게 좋아요. 프랑스에서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유학생은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다가 몇 년 동안 유치시키는 거예요. 찾지 못해요, 그동안은. 아주 담보를 묶어놓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프랑스가 캐톨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자가. 그래서 프랑스 나가에 있는 우리나라 캐톨릭 그 성당들이 있거든요. 거기 신부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오셔서 보증을 서주시잖아요. 그러면 오케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집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건 꼭 내가 월세를 살던 또는 기숙사에 들어가든 마찬가지예요. 일단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기 그 상태를 전부 휴대폰으로 다 담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올 때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와서 검사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에따드 리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액자를 하나 걸기 위해서 못을 하나 박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나올 때는 그 못 구멍까지 싹 막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특히 어느 부분을 찍어야 되냐? 바로 이 라바보를 잘 찍어야 돼요. 왜? 얼핏 보면 느껴지지 않는데 금이 간 게 많아요. 라바보가. 그래서 금이 간 거는 특히 잘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나올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거 교환학생 같은 경우도 그 학교 기숙사로부터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이 들어오는 것들이. 따라서 이 에따델 리유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오케이. 발음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difficulté요. difficulté야. 발음이 어렵죠? 당연히 뜻은 뭐예요? 어려움이야. 유학을 갔을 때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돼요. 특히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 8년 힘들죠. 그런데 프랑스 석사과정 정도에 딱 들어가면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왜? 선생님이 들어와서 3시간 동안 연강을 해요. 쉬는 시간 없이. 그런데 판서를 안 해. 그냥 말로 해요. 그렇게 전공에 관련된 분야를 판서도 없이 말을 막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생각해낼 게 뭐야? 초창기 유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교수님 말을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녹음을 할 때 사전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가는 벼락 맞아요. 당장 쫓겨나요. 녹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 중에, 프랑스 학생들 중에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프랑스 애들은 왼손잡이가 많은 데다가 들리는 말을 빨리 받아쓰기 때문에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받아봐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잘 찾아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노트 필기를 중요한 순서대로 색깔별로 노트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학생을 찾다가 한 여학생을 찾았어요. 정말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성적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나이 좀 있는 학생이, 외국인이 와서 키도 조그만 사람이 말도 떠벌떠벌대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 여학생이 측은했나 봐요. 측은지심이 들어서 나한테 노트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날 복사를 해서 갖다 줬죠. 그런데 두 번째 보는 순간인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법이 뭐예요? 비수라고 하죠. 뺨과 뺨을 간대는 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두 번째 봤는데 그걸 하는 거야.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았죠. 왜 이러냐.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소다를 내가 못하는 불어로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여학생이 그렇구나. 그거 자기만 알면 되잖아요. 다른 자기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거의 10년 사는 동안 프랑스 여학생과 이 비수, 뺨과 뺨을 대는 인사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여학생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프랑스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 노트 필기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자. 아비앙토. 이번에 단어도 프랑스 대학과 관련된 얘기예요. 파큘테라고 얘기하죠. 단과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파리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대학들 고유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르본느 대학이 4대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파리 8대학인데 뱅센이라고 해서 생딩이라고 해서 이제 8대학인데 각 대학마다 종합대학이긴 한데 단과대, 잘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단과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교수, 석사 이상으로 갈 때 지도교수를 정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불타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써서 갖고 오면 논문을 교정을 해주지만 내가 야 빨리 써와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내 학생 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은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수업 끝날 때마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논문 지도나 박사 지도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의 암기식이에요. 교수님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칠판 가득히 쫙 써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 학생들 열심히 써요. 요즘은 또 휴대폰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우고 또 써요. 그럼 시험 보면 판서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석사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증명을 하는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는 한 12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오셔갖고 답안지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왜 한 명씩 왜 점수가 이런지를 얘기해요. 프랑스는 20점이 만점인데 10점이 넘으면 통과해요. 근데 19점, 15점 이상 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만점은 없어요. 왜? 학문에 만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딱 점수를 보니까 11점이에요. 간신히 통과한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때 프랑스 갔을 때인데 이 프랑스어 쓴 게 문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내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점수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와 같이 수업을 듣던 한국 학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근데 그 학생은 9점을 받았어요. 낙제를 했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이 쓴 이 답안지는 당신 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쓴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내가 당신의 의견을 쓰라고 했지 내가 한 내 얘기를 쓰라고 했느냐 라고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시험 볼 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그 증명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수가 높아요. 이게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도교수, 그러니까 먼저 전공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라는 단어예요. 시대. 영어의 시티랑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방에서 올라온 프랑스 학생들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요. 큰 기숙사가. 그게 시대예요. 시대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죠. 도서관은 기본이고요. 식당 기본.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테니스장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거의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시대 유니버시티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중전화야. 그런데 이게 한국에다 전화를 하려면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교환을 거쳐야 되는데 교환이 받아서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는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뭐라 쌀라쌀라 하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카드를 사는 거야. 전화 카드를 사면 뭐 100분짜리 뭐 100분짜리 비싸지만 그렇게 하거나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를 하면 돈이 액수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으면 저절로 말이 오토바이 단 것처럼 말이 빨라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늘진 구석에 있는 전화박스에 한 한국 남학생이 집에 전화하려고 동전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전이 액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어딘가에 걸린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 학생이 동전 하나 넣고 자기 부모님이랑 한 15분을 통화한 거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한 거야. 야, 저기 어디 있는 공중박스에 동전 하나면 콜이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온 천하에 다 알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한 명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직원이 순찰을 하다가 어느 전화박스에 동양인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저 뭐지? 가보니까 어라 동전이 안 내려가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전화박스가 통으로 없어졌어요. 가져가 버리니까 회수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전 시대 유니버시티에 가면 한국 학생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다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은 이 시대 유니버시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프랑스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따바예요. 따바. 담배죠. 시가렛이라고도 얘기하고 따바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프랑스 담배 보면 우리말도 다 써있죠. 우선 그림까지 이제 무서운 그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담배 값에는 경고문이죠. 따바 뉘 그라브멍 알라 성테라는 문장이 써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담배는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온 지 얼마 학생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 담배를 우리 다 모이는데 와갖고, 역시 프랑스 사람들은 문화적이다. 왜요? 그랬더니, 자, 담배 보세요.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특히 밤에 피는 담배가 안 좋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요? 그랬더니, 바로 이 단어예요. night. 밤에 해당되는 프랑스어 단어가 nuit예요, nuit. 그런데 이 nuit는 여기서 원래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뉘흐동사의 변화예요. 3인칭 단수 형태야. 근데 보기에는 나이트와 똑같았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를 밤으로 해석한 거야. 즉, 그렇게 되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거죠. 문법을 전혀 모르는 거야. 역시 프랑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프랑스에 온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 따바와 관련해서는 내가 석사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2월, 한 10월 달이었는데 좀 추워요. 프랑스가. 근데 강의실이 반지하인데 딱 들어갔더니 한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노 교수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여자 교수님이에요. 가방 다 떨어지고 손잡이도 없는 걸 딱 가방을 끼고 바바를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단상에 딱 놓고 책과 프랑스의 유명한 필터 없는 담배, 골로아즈라는 담배가 있어요. 굉장히 독해요. 그거를 세 갑을 딱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우니까 창문 다 닫았죠. 담배를 딱 무시면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담배를 계속 태시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껴서 같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가 꼴초였는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반자에서 담배가 피니까 너구리 잡을 때 굴에다 연기 집어넣거든요. 똑같아요. 눈물이 나서 결국은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갔다니까.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지금 대학에 들어서 교수님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그 프랑스 문화의 필이 그때 남아있을 때야. 그래갖고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면서 담배를 딱 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게시판에 아주 도배질을 해, 도배를.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말씀은 따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끊으세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피는 건 자기 선택이니까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들 정말 이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 도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